안녕하세요. 22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해 교육을 하게 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김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고추 재배 기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고추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농약 사용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추 재배 기술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물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추는 생육 저온이 20도씨 이상으로 고온을 요구하는 작물입니다. 또한 뿌리가 얇게 뻗는 천근성 작물로 토양 수분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 기간이 길고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작물로 비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육 중에는 웃거름을 3-4번 정도 나눠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추 품종 선택입니다. 고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질 좋은 품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운 정도, 과실 크기와 병해나 재해에 강한 정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품종보다는 2-3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 위험 요인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 재배 현장에 가서 농가분들께 어떤 품종을 재배하시는지 여쭤보면 보통 품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추는 품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재배하는 고추의 품종을 알고 그 특성에 맞게 재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추 정식 전 토양 관리 방법입니다. 먼저 고추나 어떤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는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양을 채취해서 가져오시면 왼쪽처럼 생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해 드리는데요. 비료 사용 처방서 안에는 내 토양의 산도, 유기물은 얼마나 있고 각종 비료 성분은 얼마나 있는지, 또 퇴비나 비료를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비료량이 결정되면 정식 한 달 전에 완전히 부숙된 퇴비와 석회를 사용해서 토양을 개량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을 개량하고 2주 후에 밑거름을 뿌려 주셔야 하는데요. 석회는 질소비료와 같이 주면 질소비료 손실이 크고 가스가 발생해서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석회와 질소는 꼭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 노지 조숙 재배 시 표준 시비량입니다. 요소와 염화 관리는 비료 효과가 짧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60% 정도 주고 나머지 40%는 웃거름으로 3-4번 정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인산질 비료는 웃거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량 밑거름으로 주셔야 하고요. 붕사도 밑거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추 아주 심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역 노지고추 정식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입니다. 4월 초 중순의 기온은 고추의 생육 저온보다 낮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꼭 적기에 심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추는 수분에 민감한 작물로 이랑 높이를 20cm 이상 만들어 물 빠짐이 좋게 해야 합니다. 생육 후기가 되면 잎이 무성해져서 관리가 어렵고 통풍과 투광이 불량하기 때문에 2줄 재배보다는 1줄 재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고추 모종 선택과 정식 요령입니다. 고추 모종을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 질 좋은 품종을 선택하고 두 번째, 잎과 뿌리가 노화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해충 피해가 없는 모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건전한 뿌리는 이렇게 흰색의 굵은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노화된 뿌리는 뿌리가 얇고 갈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식 요령입니다. 정식하기 전날 모판에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면 정식날 모판에서 모종을 손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오전에 정식해서 정식 당일 토양 온도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
또한 고추를 정식하실 때는 모판에 심겨져 있던 깊이만큼만 심어주셔야 하는데요. 1번처럼 너무 깊게 심은 경우에는 뿌리가 새로 나와 뿌리 활착이 늦고, 3번처럼 너무 얕게 심은 경우에는 뿌리가 공기에 노출돼서 건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처럼 모판에 심겨져 있던 깊이만큼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 웃거름 주는 방법입니다. 고추는 다비성 작물로 정식 후 한 달 간격으로 3-4번 정도 웃거름을 주셔야 합니다. 웃거름을 주실 때는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주셔야 하는데요. 정식 한 달 후에는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고 주시고요. 2차 웃거름과 3차 웃거름은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턱골에 뿌리거나 이랑 어깨에 구멍을 뚫고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병해충 관리입니다. 식물병은 그림과 같이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요. 먹이가 되는 기주식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과 같은 병원균과 해충, 일사량이 적거나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이런 불량한 환경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주식물을 튼튼하게 키우기. 두 번째, 병원균 밀도 줄여주기. 세 번째, 환경 조건을 작물에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곰팡이병인 탄저병인데요. 주로 과실에서 발생하고 이렇게 겹겹의 둥근 무늬가 확대되어 궤양 증상이 나타납니다. 탄저병은 병든 과실이 1차 전염원이기 때문에 병든 과실을 포장 밖으로 제거해 주신 다음에 적용약제로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하는데요.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하고 7월 초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역병입니다. 역병은 땅과 맞닿은 줄기 부분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잘록해지며 뿌리가 썩고 나중에는 포기 전체가 시들어 마르는 증상입니다. 강우일수와 강우량이 많은 해에 발생이 증가하는데요. 대책으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거나 물로 전염되기 때문에 이랑을 20cm 이상으로 높게 조성하여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추에서 많이 발생하는 세균병인 풋마름병입니다. 청고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상부가 푸른 상태로 시들고 외관은 이상이 없으나 줄기를 잘라보면 도관부가 갈변해 있고 이 자른 줄기를 투명한 물에 담가보면 세균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뿌리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뿌리가 습하지 않도록 하고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풋마름병은 생육 중에 사용 가능한 약제가 없기 때문에 병든 식물을 조기에 제거하고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균성 전무니병입니다. 잎에 불규칙한 작은 전무니가 생기고 주위에는 세균 침출액인 다망세균 띠를 형성합니다. 주로 비가 많이 내려 다습한 날이 계속되면 잎의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돌풍과 태풍, 폭우 후에는 예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병입니다. 바이러스 병은 보통 2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복합된 경우가 많고 잎에 얼룩덜룩한 모자이크 증상과 과실의 기형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책으로는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제거하고 진딧물과 청채벌레와 같은 해충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꼭 예방 목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병이 아닌데 병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생리장애입니다. 석회결핍은 과실 끝부분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탄저병과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탄저병은 보통 과실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하지만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어려워 과실 끝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은 토양 안에 석회가 부족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여름철 고온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생리적 낙화 및 낙과입니다. 꽃봉오리나 어린 과실꼭지가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원인은 식물체가 꽃과 열매를 너무 많이 달고 있는 경우,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경우, 일조가 부족한 경우 등 환경 조건이 불량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토양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채광과 통풍이 잘 되게끔 환경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추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딧물은 보통 나무 껍질에서 알로 월동을 하고요. 5월 상중순경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잎 뒷면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잎을 흡집해서 색깔을 변하게 하고 그을음병을 일으켜 생육을 부진하게 만듭니다. 또 바이러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주로 서식하는 잎 뒷면이나 신초를 잘 살피고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총채벌레입니다. 이 꽃 속에 있는 길쭉한 벌레가 총채벌레인데요. 사진에는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아 농가에서 관찰하기 힘든 해충입니다. 총채벌레는 신초를 흡집해서 갈색 반점을 만들고 잎을 기형으로 만들고 또 과실을 코르크화하고 과실의 기형을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또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5월 중순부터는 주로 서식하는 꽃과 신초를 잘 살펴 초기부터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담배 나방입니다. 담배 나방은 이렇게 과실 속으로 들어가 속을 파먹으면서 피해를 주는데요. 상처가 생긴 과실은 2차적으로 물음병이 발생하고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대책으로는 정식 전에 토양을 경운해서 땅속에 월동하고 있는 번데기를 노출시켜서 죽게 하고 유충이 과실 속을 파고 들어가기 전인 6월 하순부터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병에는 어떤 농약을 쳐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먼저 농약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켜시고 농사로를 검색합니다. 농사로에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농약 정보가 있는데요. 이 농약 정보를 클릭하면 농약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상표명, 작물, 병해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추 탄저병을 검색하면 용도, 상표명, 희석 배수, 작용 기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농약을 구입하실 때는 작용 기작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작용 기작은 농약병이나 농약 봉지의 왼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살균제는 가나다순, 살충제는 1, 2, 3, 4, 제초제는 A, B, C, D 순으로 표시합니다. 작용 기작이 동일한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병해충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의 두 농약은 병 모양도 다르고 상표명도 다른 완전히 다른 농약인데요. 하지만 왼쪽 상단의 작용 기작을 보면 첫 번째 농약도 살균제 다3, 두 번째 농약도 살균제 다3으로 작용 기작이 같은 농약입니다. 첫 번째 농약을 친 후에 두 번째 농약을 치면 같은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서 살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